안녕하세요. 언빌딩 이유라 이사입니다. 유튜브 빌딩 여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월건주 모임에 초대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오픈 클래스니까 편하게 저희 진행할 생각인데요. 이준현 팀장은 사실 제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남매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PPT 오늘 열심히 준비하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띄워서 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성공 건물 투자, 홍만 건물 투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매물들, 그리고 제 투자 꿀팁들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Q&A 마지막에 받을게요. 네, 저는 이제 2016년도에 입사를 해서 지금 경력 10년 차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빌딩에서는 유일한 여성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거래한 금액은 약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간 제가 이제 원빌딩에 재직을 하면서 중개한 건물들입니다. 제가 이제 매입해드리고 이제 처음 건물주가 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고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를 통해서 자산가로 발돋움한다라는 게 되게 저는 뜻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월건주님도 아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다 성토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 준비했고요. 저희 지금 제가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원빌딩 그 빌딩 업계 넘버원 최고의 회사니까요. 24시간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빌딩 그리고 제가 뽑은 2025년 키워드는 불확실성입니다. 예, 뭐 계엄 사태 이후로 나라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리고 현재 뭔가 확정적으로 투자를 꼭 해야 된다, 해야 되냐? 약간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시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빌딩 투자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는 투자 매물, 그게 바로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법한 것 같습니다. 분들께서는 이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불확실성을 좀 이길 수 있는 매물을 앞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매. 금매는 항상 뭐 경공매까지도 사실 뭐 보시고 금매도 이제 항상 염두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꼬마 빌딩도 금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매 위주로 아마 지금 시장은 돌아가고 있고 매매 사례 그리고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임대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강남은 임대 시장이 정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주변에 공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임차인 분들이 어쨌거나 임대료를 내려고 장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좀 어려워지시면 이제 좀 버티시다가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 지지난달부터 정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신규 오픈하는 분들은 매우 매우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 계약을 이제 하고 나서 통임대 임차인이던 아니면 개별임대 임차인이던 좀 나가겠다라고 갱신에 대해서 승계 거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탄탄한 입지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가도 임대가 채워줄 수 있는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개별 임대 되어 있는 건물 그리고 상가 건물, 제가 중개하는 거 보통 상가 건물이니까 상가로 개별 임대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잡고 있습니다. 임대 건물들은 좀 많이 제가 따져서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고 사실 브리핑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계가 거절이 될까 봐서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희소 가치가 있는데요. 이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어려울수록 잘 나오지 않는 매물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희소 가치가 있는 매물들이 지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지도 변별력이 생깁니다. 현재 지금 양극화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화두인데 강남 내에서도 그리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거래가 되는 곳만 거래가 되고 있고 거래가 멈춘 곳은 아예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따져보시고 빌딩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우리 그 실제 매수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소 현금이 얼마 필요할까요, 이준현 팀장님? 저는 작년에 이제 이유라 회사님이랑 계약했던 건물 중에 네.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현금 3억으로 이제 매입하신 음, 고객분이 계십니다. 아, 예, 예. 저도 작게는 2억, 그리고 이제 보통은 한 3억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가 서울, 그리고 경기도까지 매물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데, 한 3억 정도 취득세를 또 내셔야 하니까, 한 3억 정도가 있으셔야 그래도 매가 10억 내외 매물들을 좀 아니, 매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참고로 2025년에 현재 주요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빌딩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 2024년 1월 16일 날 발표가 된 거예요.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이 이제 1월 16일 날 보도가 되었는데, 어떤 거냐면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자 분들이 거래가 굉장히 막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약되는 주택, 그리고 예전 3년 전에는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하면 근생으로 예, 바꿔도 1주택자 혜택을 유지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지금 그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제까지 주택을 쭉 유지를 해주셨어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주택으로 파는 게 되게 어려웠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요즘 법인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더 중과된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플러스 알파로는 대출이 또 어렵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주택 건물들이 거래가 굉장히 멈춰 있었는데, 이 법이 아마 저희 소식통에 따르면 소급은 1월 16일부터 그리고 시행은 2월 5일부터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에 확정되면 앞으로 못 팔았던 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되기 위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꼬마 빌딩을 그간 좀 찾고 싶었는데 매입을 못했다 하셨던 그런 매물들도 현재 저희가 조건을 빨리빨리 변경할 수 있도록 매도인한테 이런 소식들을 지금 중개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생으로 잔금 때 상가로 바꿀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들이면 취득세도 기본세율 4.6%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대출도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주택이었기 때문에 이제 리노베이션을 해서 자기가 직접 사용을 하던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주택들만 거래가 이제 앞으로 올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 건물 투자 사례는 제가 중개한 건물 사례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작년 거래 중에 정말 소액으로 이제 빌딩 투자를 하셨고 현재 너무 만족해 하시는 대표님의 건물입니다. 위치는 센트라스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상왕십리역에서 이제 쭉 도보로 나오면 한 2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는 지금 빨간색 코너 건물입니다. 저 빨간색 건물이 제가 왜 좋다라고 일단 딱 지도만 보고 생각을 하냐면요. 일단 제 기준에 이 사각형, 제가 딱 원하는 저희 회사 프로그램 내에 지도 범위가 있어요. 딱 요 정사각형 내에 첫 번째 들어왔다. 그래서 역세권이다.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거래를 이렇게 대로변 하나 들어가는 이면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건물들을 많이 매입을 도와드렸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음에 팔릴 때까지 관리도 해드리거든요. 그런 건물들이 잘 임차인들도 어, 변경을 안 하시고 오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로변 하나 이면에 들어가 있는 건물을 좋아하고, 그리고 대로변에서 차로 진입을 할 수 있냐 없냐까지도 보면서 입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 지도로만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지도만 딱 캡처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매수하시려던 분께서는 건물을 좀 오래 다른 분 통해서 많이 알아본 상태였고, 이제 저랑 상담을 잡으면서 원빌딩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 많은 매물들을 보여드리고, 그 중에 어떤 매물이 제일 좋은지 이제 상의를 하면서 요 매수자 대표님께 좋은 건물을 찾아드리는데요. 보통은 집이랑 좀 가깝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니셨던 직장에 가깝거나, 아니면 대학교에 가깝거나, 뭔가 하나의 인연이 좀 있어야 건물 투자로 딱 와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생판 모르는 곳에는 빌딩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제가 매입해드린 그 대표님께서는, 현금 3억으로, 예, 살 수 있는 10억대 건물을 찾았습니다. 최대 20억까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좀 말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작년이니까요. 금리가 4% 중반 이럴 때라서 너무 과한 대출은 불안합니다, 대표님. 이라고 좀 말리고 한 15억 선에서 커트를 했는데요. 그 안에서 이 건물이 1층, 2층짜리 올근생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 입지가 일단 저는 첫 번째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매물 리스트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금액을 사실 저희가 매도인을 대신 만나서 금액도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14억 6천에 거래를 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꼬마 빌딩인데 바로 오른쪽에 공원도 있고 해서 어, 만실이었던 건물이었고요. 이 오른쪽 초록색 아래 보시면은 1층에 샌드위고라는 카페가 2,500에 120, 그리고 셀프 빨래방, 그리고 위에는 교회, 이렇게 이제 상가 건물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뭐 14억 6천 기준으로는 이제 보증금 제외하고 연 수익률이 한 3.8%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3.8%대 입지 좋은 건물이라는 희소성이 일단 있었고요. 대출을 이제 사실 좀 많이 받고 싶어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아파트가 작년에 많이 떨어져서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다시 본인이 그 자금을 내서 돌려줘야 됐던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자금을 일단 최대로 아끼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 은행에 그 신탁 등기를 제안을 받으셔서 현재는 신탁을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대출액이 좀 많습니다. 11억 이상 대출을 그 원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이제 현금 3억으로 이제 건물 매입을 하셨고, 한 18억 5천에서 19억 정도의 매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한 19억 정도면 바로 파신다라고 말씀은 주시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중개한 날짜가 2024년 7월 25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단기간 내에 큰 시세 차익은 아니죠. 근데 투입한 금액 대비해서는 그 안전 마진을 딱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투자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꼬마 빌딩은 아니지만 지역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가지고 와봤는데요. 신촌이 다들 좀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원래는 타멘탐스가 굉장히 통임대로 오래 쓰고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이제 88억에 한번 거래가 됐다가 그 다음 분이 80억에 그러니까 8억 손해보는 매물을 이제 샀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매입하신 분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손해 보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80억에 이제 싸다라고 판단하고 매입하셨던 분은 결국에는 최근 12월 달에 53억 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피 같은 돈이잖아요. 네, 정말 10년 정도는 최소 고생을 해서 만드신 돈일 텐데 어쨌거나 이 강호동도 최근에 공실인 건물을 매각을 했는데 강호동도 못하는 걸 일반 개인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 진짜 이 상권이라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중개인 말만 믿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주변의 공실 상황은 어떤지, 내 임차인이 갈아탈 다른 건물들은 없는 건지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주의를 하실 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권의 힘이라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강력해서요. 저는 그 주기를 3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16년도에 일을 시작할 때, 압구정 로데오 가면 진짜 다 공실이었거든요. 지금은 다 꽉 차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16년도만 해도 뭐 착한 임대인 운동합시다. 우리 젠트리피케이션을 타파합시다. 이런 현수막이 압구정 로데오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압구정 로데오를 좀 살렸는데 지금 이
옛날 오렌지족 생각하시면 그 주기가 한 30년은 된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상권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건물을 사야 되냐? 요즘 어떤 건물을 좀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매물들을 계속 내가 봐야 되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어, 저희 회사에서 거래가 된 건물인데요. 김포에 있는 건물이에요. 지금 건물 사진만 보시더라도 1층에 피아노, 컴퓨터, 그다음 위에 뭐 학원, 교육원, 뭐 복지, 뭐 어쩌고 이렇게 계속 간판이 쫙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층별로 개별 임대가 되어 있는 건물, 간판이 다 각각 달려 있고 건물이 꽉 차 있는 건물을 찾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도 한 번만 먼저 보여주시면, 요 근처가 다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이제 보통은 뭐 1000세대 이상 대단지라고 하는데, 보통 500세대만 이상 돼도 거기에서 2명만 산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벌써 1000명이 상주 인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거주민 생기면 어쨌거나 저녁에는 자기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 주말에도 집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동네에서 꼭 해야 되는 소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차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별하게 주변에 상가 건물이 들어갈 만한 게 없다라고 하면 이 본인만의 희소성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은 경기도에 있고 20억대였고 대지가 굉장히 컸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140평 대지를 깔고 있는 굉장히 지하도 있고 6층짜리 높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 매각하기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협상을 통해서 금액 내고를 해서 이제 매수자분께서 매입을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파트 항아리 상권, 그러니까 안전하다,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상권에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별 임대되어 있는 건물들이 정말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이제 취득세까지 취득 원가는 27억 5천이었고 27억 5천 기준으로 이제 실질 임대 수익률은 5.7%대 거래가 됐다. 그리고 경기도이기 때문에 또 좀 외곽 지역, 그 지하철이 없는 그런 비역세권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지하철 개통 호재가 예, 중요합니다. 그 근처에 뭔가의 부동산 호재가 있는지 잘 확인하셔서 확정적인 것들만 딱 들으시고 이제 매입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은 저희 회사에서 중개한 건물은 아닙니다. 제가 아쉽게 저희 매수자분께서 놓치셨던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의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벼운 매매 금액과 주변에 임차가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되게 좋은 업종들이 지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도 이제 장점을 제가 정리를 했을 때 취득 원가, 취득세와 중개수수료까지 고려했을 때 약 10억, 11억, 그리고 실질적인 임대 수익률은 3.9%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이런 건물 같은 거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주변에 방금 이사님께서는 아파트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대학교나 아니면 초등학교, 이렇게 좀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지역들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은 이제 15년 이상 된 약국군, 2층은 이제 미술학원, 이렇게 되게 장기간 동안 약 10년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는데도 매매가 기준 수익률이 4% 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잘 찾아보시면 아까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중에서도 좀 개별 임대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들을 음,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아까 지도에서 이제 버스 정류장 위치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새말등고 양쪽으로 이제 버스 정류장 표시들이 보이는데, 이 길 라인이 지하철역과는 멀지만, 그 초록색 버스, 간선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초록색 버스. 길을 보실 때는 큰 버스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냐 아니냐 보시면 또 도로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오셨고, 또 다음에도 또 제가
바쁘시지 않으면 제가 이런 자리 마련하고 뭐 한두 개 매물로 같이 실제 좀 투자하는 사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